수학 4단원 확인 문제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3대5를 세 가지 방법으로 읽어보시오. 먼저 선생님이 방금 어떻게 읽었죠? 3대5라고 읽었었죠. 그리고 B를 나타낸 거기 때문에 3과 5의 B라고 해도 됩니다. 또한 기준량을 확실히 나타내주기 위해서 3의 5에 대한 B라고 써도 되고, 혹은 5에 대한 3의 B라고 써도 됩니다. 그래서 기준량 뒤에는 대안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대안이 없으면은 그냥 순서대로 이렇게 써주거나 읽으면 됩니다. 다음 2번 문제.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갔습니다. 재석이네 모듬은 6명인데 8인실을 사용하였고, 효린의 모듬은 8명인데 10인실을 사용하였고, 지훈이네 모듬은 17명인데 20인실을 사용하였습니다. 방의 정원에 대한 방을 사용하는 사람의 비율을 각각 구해보려고 했는데, 먼저 비율을 구해보기 전에 방을 사용하는 사람 대 방의 정원 B를 한번 구해볼까요? 방의 정원에 대안이라 했으니까 방의 정원이 기준이 되니까 뒤에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방을 사용하는 사람 대 방의 정원. 그래서 재석이네 모듬은 6명이 사용하였는데 방의 정원은 8명이니까 6대 8이 되겠죠. 효린의 모듬은 8대 10, 그리고 지훈이의 모듬은 17대 20이 되겠죠. 그래서 방의 정원이 바로 기준량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비율을 구할 수 있겠죠. 비율은 쉽죠. 기준량이 분모, 비교하는 양이 분자. 그래서 재석이네 모듬의 비율은 8분의 6이 되고, 효린의 모듬의 비율은 10분의 8, 지훈이네 모듬은 20분의 17이 됩니다. 약분 가능한 비율도 있네요. 8분의 6은 4분의 3으로 약분 가능하고, 10분의 8은 5분의 4로 약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비율은 8분의 6이라고 적어도 되고, 혹은 4분의 3이라고 적어도 됩니다. 효린의 모듬은 10분의 8이라고 적어도 되고, 5분의 4라고 적어도 되죠. 그리고 지훈이의 모듬은 약분이 안 되니까 그냥 20분의 17로 적어 놓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어느 모듬이 방을 더 넓다고 느꼈을 것 같습니까? 이게 문제인데, 이 말뜻을 한번 보면은, 방의 정원에 대한 방을 사용하는 사람의 비율이 높으면은, 방을 사용하는 사람이 정원에 비해서 많으면은 방이 좁다고 느껴지겠죠. 하지만 방의 정원에 비해서 방을 사용하는 사람의 비율이 낮으면은, 한마디로 비율이 낮으면은 방이 넓다고 느껴질 겁니다. 그만큼 남는 공간이 많은 거니까요. 그런데 비교를 하려니까 분모가 다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분모를 다 똑같이 맞춰줘야지 비율이 비교 가능한데, 분모가 다 다르기 때문에 분모를 한번 통분을 해줘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4와 5와 20을 분모를 같게 통분을 해줘야 되는데, 4와 5와 20의 최소 공배수로 통분을 해주면 되겠죠. 4와 5와 20의 최소 공배수는 바로 20이 되겠죠. 20. 그래서 20으로 통분해주면은 4분의 3은 분모를 20으로 만들어주려면은 4에다가 5를 곱해줘야 되겠죠. 분자에도 5를 곱해줘서 4, 5, 20, 3, 5, 15, 20분의 15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 5분의 4를 분모 20으로 만들어주면은 분모에다가 곱하기 4를 해줘야 되고, 분자에도 곱하기 4를 하면 되니까 20분의 16, 10분의 16. 자, 그러면 이제 비율이 다 20분의 얼마라고 되었죠. 분모가 다 20으로 되었죠. 그러면은 비교를 해보면은 지훈이네 모듬이 비율이 가장 높네요. 그죠? 20분의 17이니까. 그 다음 효린의 모듬, 그 다음 재석이네 모듬입니다. 그래서 지훈이네 모듬이 비율이 가장 높으니까, 한마디로 정원에 비해서 방을 사용하는 사람의 비율이 높다는 거니까 가장 좁게 느껴졌을 것이고, 재석이네 모듬이 비율이 가장 낮으니까 방을 가장 넓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재석이네 모듬이 방이 가장 넓다고 느껴졌을 것 같네요. 그죠? 비율을 비교해보니까. 3번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는 400km입니다. 고속버스를 타면은 5시간, 자동차를 타면 4시간, 고속철도를 타면 2시간이 걸립니다. 각 이동수단별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린 시간에 대한, 걸린 시간이 기준이 되겠네요. 기준량. 그리고 간 거리, 이게 비교하는 양이 되겠죠. 비율을 구하라 했으니까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기준량은 분모, 비교한 양은 분자니까, 고속버스 같은 경우에는 5시간 걸렸는데 거리는 똑같이 400km죠. 그래서 5분의 400.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4시간 걸렸으니까 기준량이 4고, 이동거리는 똑같이 400. 고속철도는 2시간 걸렸으니까 기준량이 2. 그리고 이동거리, 비교하는 양은 똑같이 400이죠. 400. 그래서 약분을 하면은 5로 약분하면은 5, 5, 8에 40. 그래서 80이 되고, 약분하면은 4, 1은 4. 그래서 100이 되고, 고속철도는 2, 1은 2, 200해서 200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비율은 고속버스는 80, 자동차는 100, 고속철도는 200이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 의미는 1시간에 고속버스는 80km, 자동차는 1시간에 100km, 고속철도는 1시간에 200km를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아마 과학 시간에 배웠을 텐데, 속도로 구하면은 km per hour. 그러니까 1시간에 몇 킬로미터를 가는지, km per hour. 시속 80km, 시속 100km, 시속 200km. 이렇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요 단위까지는 붙일 필요 없지만은 요 비율이 의미하는 게 요 단위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다음 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A와 B 마을의 인구와 넓이를 조사한 표입니다. 두 지역의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을 알아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다른 말로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을 인구 밀도라고 합니다. 인구 밀도. 그래서 인구 밀도는 보통 1제곱킬로미터 안에, 그러니까 가로가 1km고 세로가 1km 안에 몇 명 정도가 살고 있는지 하는 게 바로 인구 밀도인데, 참고로 우리나라의 평균 인구 밀도는 400입니다. 400. 그러니까 가로 세로 요 1km, 1제곱킬로미터 안에 약 400명. 우리나라 평균이 약 400명입니다. 요 안에 400명 정도가 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A 마을과 B 마을의 한마디로 인구 밀도를 구하는 건데 한번 구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넓이가 기준이 되고 인구가 비교하는 양이 됩니다. 그래서 A 마을은 넓이가 25제곱킬로미터고 인구가 5250. B 마을은 넓이가 40제곱킬로미터고 인구가 8000명. 그러니까 40분의 8000 하면 되죠. 약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5로 한번 약분해볼까요? 5, 25, 5, 1은 5, 5, 25, 1050이 되고, 5로 약분하면 더 되겠죠? 5로 약분하면 1이 되고, 5, 20, 5, 1은 5, 0이 됩니다. 그래서 A 마을은 210. 그리고 B 마을은 4로 약분하면은 4, 1은 4, 4, 2, 8, 10분의 2000이 되고, 또 10으로 약분하면 0 하나씩 지워주면 되니까 200이 되겠죠. 그래서 A 마을의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은 210, B 마을은 200. 그래서 인구 밀도가 더 높은 마을은 A 마을이 되겠죠. 그래서 두 마을 중 인구가 더 밀집한 곳은 A 마을입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5번 문제. 교실 벽을 꾸미기 위해 흰색 물감과 검은색 물감을 섞어 회색 물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검은색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좀 진한 회색이 되겠고, 검은색이 적게 들어가 있으면 좀 연한 회색이 되겠죠. 그래서 보영이는 흰색 200ml에 검은색 16ml를, 미나는 흰색 250ml에 검은색 25ml를 섞었습니다.
누가 만든 회색 물감이 더 어두운지 한번 구해보라 했는데, 자, 흰색에 대한 검은색 물감의 비율을 구했을 때 검은색 물감의 비율이 높으면은 더 어두운 게 되겠죠. 그래서 보용이가 만든 흰색 물감의 비는 검은색 16이고 흰색 200입니다. 그죠? 미나 같은 경우에는 검은색 25ml를 넣었고 흰색 250ml를 넣었기 때문에 비로 나타내면 25대 250이죠. 그래서 검은색 비율이 어느 것이 더 높은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비율을 구하면 되겠죠. 각각의 비율을 구해보면은 보영이는 200분의 16, 미나는 250분의 25입니다. 그죠? 그래서 약분을 해주면은 4로 문제 약분해 줄까요? 4, 5, 20, 4, 46, 50분의 4가 되고, 그리고 또 5로 먼저 약분해주면은 5, 25, 5 이렇게 되는. 분모가 이렇게 같아졌네요, 그죠? 그래서 보영이가 만든 물감의 비율은 50분의 4고 미나가 만든 물감의 비율은 50분의 5입니다. 한마디로 분모가 같은데 지금 요게 검정색 물감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 검정색 물감이 많이 들어갈수록 회색이 더 진하고 어둡게 되겠죠. 그래서 분모가 같으니까 바로 비교가 가능하죠. 그래서 미나의 물감이 더 어둡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뭐 분모를 100으로 만들어서 비교해도 되고 분모를 뭐 1000으로 만들어서 비교를 해도 됩니다. 그건 상관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비교를 하든지 미나의 검정색 물감 비율이 더 높다고 나올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다음 6번 문제. 과학 시간에 소금물을 만들어 용에게 진하기 실험을 했습니다. 소금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은 용액이 진할 거고 소금이 적게 들어가 있으면은 진하지 않겠죠, 그죠? 그런데 같은 양의 소금이라도 물이 더 많이 있으면은 덜 진하고 물이 좀 적게 있으면은 진하고 그렇겠죠. 그래서 소금과 물의 양을 한번 동시에 봐야 되는데 다 다릅니다, 그죠? 소금의 양과 소금물의 양이 다르죠. 그래서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똑같이 100분율로 구하라 했으니까 100분율로 한번 바로 비교해보면 바로 답이 나오겠네요, 그죠? 그럼 한번 100분율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혜선이는 소금물 300g 중에 소금이 45g 녹여져 있다는 거고, 유리는 소금물 500g 중에 소금이 지금 80g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금물 양에 대한 소금의 양, 맞죠? 소금물 양이 기준이 되고 소금의 양이 비교하는 양이 되고, 그죠? 선생님이 제대로 썼죠? 여기에서 곱하기 100을 하면은 바로 우리가 100분율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약분을 먼저 해줘 보겠습니다. 100으로 약분하면은 0 2개씩 지워지고, 오늘 3으로 약분해야 되겠네요. 3일은 3, 3일은 3, 3, 5, 15. 그래서 혜선이가 만든 소금물은 15%의 소금물. 그러니까 100g 중에 15g이 소금인 소금물이고, 유리가 만든 소금물은 5로 약분하면은 5, 1은 5, 1은 5, 5, 6이 30. 그래서 16%가 나오네. 그래서 유리가 만든 소금물의 양은 소금이 16% 들어있는 소금물이다. 그래서 유리가 만든 소금물이 조금 1% 더 진하네요. 그죠? 그래서 유리가 만든 소금물이 더 진합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